대면형은 사실 단점이 꽤 많아요. 대면형 주방이라 하면 보통은 넓은 주방을 생각하시죠. 근데 대면형 주방을 함으로써 더 좁은 주방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냥 저 넓은 아일랜드가 우리 집에 몇 평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 평당 아파트 가격이 얼마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전 이거 좀 치명적인 것 같은데 이걸 설명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긴 내용들이라서.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표님 주방이 딱 대면형 주방이네요. 그쵸.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요즘에 진짜 대면형 주방을 꿈꾸고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대면형 주방을 하고 거기서 사시는 입장에서 이거 무조건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나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정말로. 안 된다고 하는 집이 제가 꽤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그냥 예쁘다고 막 하면 안 돼요? 막 할 수가 없어요. 아,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대면형 주방을 꿈꾸는 분들에게 이게 뭐 좋은 점은 뭐고 하지만 현실은 어떤 거고 뭐 이런 거 좀 장단점 다 알려주세요. 네, 한번 가보시죠. 주방에서 등을 돌리고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하는 구조가 아닌 거실을 바라보면서 대면하여 소통할 수 있는 구조의 주방을 말해요. 그리고 대면에서 볼 수 있는 구조뿐만 아니라 넓고 긴 아일랜드가 있는 보통은 11자 구조라고 말하거든요. 뭐 기역자나 디귿자가 아니고 뒤쪽에 있고 앞쪽에 또 있는 이런 11자 구조 형태를 대면형 주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대표님 집도 11자예요? 맞죠? 한쪽 있고 또 하나 있고 11자. 네.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대면형 주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장점이 뭐예요? 제 생각에는 한 3가지 정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통이 가능한 주방.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적인 걸 많이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디자인적으로 우수하다. 라는 이제 3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소통이라 하면 보통 뭐 엄마든 아빠든 뒤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하면 뒤돌아 있잖아요. 아빠는 막 TV 보고 있고, 요즘에는 또 저희 집은 반대로 이제 아빠가 요리를 하지만 이제 약간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이제 뭐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바라보면서 할 수 있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제가 특히나 이건 경험인데 아이들이 엄청 어릴 때는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기어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은 넘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뒤돌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못해요, 집안일을. 근데 대면형으로 하면 아이들 뭐 잠깐 영상물 틀어준다거나 아니면 장난감 놀이 할 때 잠깐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주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이라 하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주방에서 막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맞아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 약간 아이들이랑 미술놀이도 하고 싶었고요. 아니면 요리를 같이 둘러서서 하고 싶은 상상을 하면서 이제 대면형 주방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에서 벽을 보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제 다방면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가족끼리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주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뭐 디자인이 사실 너무 우수하죠. 이 디자인이 우수한 게 왜 그럴까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형적인 한국 아파트 디자인을 탈피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아파트는 보통 기역자나 일자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석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밥 먹어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나 뒤돌아서 이제 식탁에 차리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한국 아파트 느낌을 탈피할 수 있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고, 소위 유행하는 주방이죠. 유행하는 주방이고, 이게 또 왜 유행하냐? 전시장 같아 보여요. 전시장에는 다 11자 구조예요. 다 대면형이에요. 그래서 한샘이나 리바트나 다른 수입 자재 가보시면 다들 11자 구조로 해서 넓고 긴 아일랜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갤러리 같은 느낌, 전시장 같은 느낌, 한국 아파트 아닌 느낌, 그런 느낌, 디자인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대면형 주방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것이 장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장점들이 너무 강력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진짜 저도 이 대면형 주방을 꿈꿀 것 같은데 왜 대면형 주방에서 살고 있는 대표님께서 아,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 큰일 나요 하는 건지, 이 단점은 도대체 뭐예요? 단점은 제가 4가지 정도, 사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추려봤어요. 뭐 무조건 이제 하지 말라는 건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단점이 꽤 많아요. 첫 번째는 구조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 구조가 뭐냐면 보통 40평대 이하, 30평대나 20평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방 폭이 좁고
긴 형태예요. 좁고 긴데 대면형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식탁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그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방을 정말 줄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옛날에 제이님 집 같은 경우에도 주방 안으로 넣어버렸잖아요. 집이 좁아서 어떻게 하지? 생각했을 때 여기는 주방을 없애야겠다. 주방 옆방에 조리하는 공간을 옮기신 것 같아요. 그러네. 그게 안 되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대면형 주방이. 그래서 안 되니까 넣어버린 거고, 아니면 아예 거실과 주방을 바꾸는 현상도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구축 아파트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고 할 수는 있지만 일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꽤 많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시작부터 안 되는 네네네. 거야? 아예 우리 집 그런 집을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집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동선이 길어지고 불편해. 이거 첫 번째 거랑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구조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도 욕심을 내서 했어요. 네. 식탁 놓을 자리가 없죠. 네. 그러면 식탁을 어디로 가요? 거실로 가야 돼요. 창문 쪽에, 거실 가장 큰 창문 쪽에 보통 두시는데, 그러면 동선이 아주 길어지고 불편하죠. 이게 2인 가족이나 뭐 아니면 신혼이나 이렇게 여유롭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사이좋게 트레이를 가져가서 식사를 하겠지만, 사실 우리 출근하고 뭐가 바쁘잖아요.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출근할 때 언제 막 사과 깎은 거를 가지고 거실까지 가서 먹을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되게 긴 동선이에요. 뭐 예를 들면 찌개 같은 거 막 끓였어요. 뜨거운 거. 그거 가지고 거실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 몇 발자국, 20발자국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됐을 때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대면형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단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리를 해서 네. 한 분들에게만 해당돼요? 아니면 좀 넓은 곳이어서 그냥 알맞게 한 분들에게도 해당돼요? 아니에요. 좀 집이 평수가 안 나와서, 구조가 안 나와서 그래도 대면형을 하고 싶으실 때. 근데 사실 30평대 아파트가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20, 30평대가. 네, 그랬을 때 사실 이런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단점인 것 같고요. 대면형 주방이라 하면 보통은 넓은 주방을 생각하시죠. 근데 대면형 주방을 함으로써 더 좁은 주방이 돼버릴 수 있어요. 넓은 주방을 흉내내려다가 오히려 수납도 적고 지나다닐 공간에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게 주방이 넓은 게 아니고 가구로 꽉 차버려서 정말 좁은 주방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대면형 주방이 넓어 보인 건 네. 실제 그곳이 워낙 넓은 맞아요. 곳이어서. 전시장은 공간도 넓고 천장도 높고 해외 사례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에 좀 있어본 적이 있는데 해외에 저렇게 된 구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쁘다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넓었죠. 엄청 넓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넓은 주방을 상상했는데 더 좁은 주방처럼 돼버릴 수 있다. 세 번째 단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 이건 좀 치명적인 것 같은데, 이걸 설명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긴 내용들이라서.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사비 상승이 아주 커요. 비용! 네. 이거 엄청 큰 건데?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아니, 기역자 주방이 앞으로 왔을 뿐인데 도대체 왜 공사비가 상승하냐. 제가 이거를 많이 설명을 드려요. 대면형 주방 자체가 비싼 건 아니에요. 주방 가구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비싼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대면형 주방이라 하면 보세요. 설거지도 대면하고 싶죠. 요리도 대면하고 싶죠. 그러면 수도도 이동해야 되고 전기쿡탑도 이동하면서 후드도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후드를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럼 후드 이동 안 해도 돼요. 탄소 필터 쓰면 되지. 제 영상 보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실 거예요. 탄소 필터 어때요? 비싸죠. 이제 그걸 하면 또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형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려면 보여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예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래 뒤쪽으로 가려고 했던 볼보다 더 비싼 게 들어오고, 수도도 더 멋진 게 들어와야 되고, 사실 같은 걸로 하면 올라가지 않아요, 공사비 상승이. 근데 보통 대면형을 하는 순간 이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세요. 보여지는 게 더 강력해지니까. 그런 욕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고 점점점 수위가 높아져요. 그래서 좀 더 비싼 걸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수도 분배기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인 기역자 주방이나 일반 아파트 주방 밑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수도 분배기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대면형 주방으로 함으로써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동하는 건 좀 대공사예요.
못하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인테리어 업체들에서도 실측할 때 빈집이면 자유롭게 실측이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다른 주인이 있을 땐 남의 집 막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분배기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면형 주방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딱 주방에서 없는 부분, 주방 가구가 안 들어가는 허공에 그게 있다. 그럼 그걸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도 분배기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동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수도 분배기가 보일러랑 다 연결이 되면서 바닥을 다 드러내야 돼요. 고기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많이 드러내야 돼요. 주방 전체를. 그러니까 이 대면형 주방을 하려고 부수적인 공사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방 길이는 똑같은데 왜 더 비싼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주방이 한 700~8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공사비가 700~800만 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400만 원짜리 주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기능 저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능 저하? 치명적으로 들리는데? 치명적이죠. 예를 들면 수도 배관이 우리 메인 배관 내려가는 배수가 아마 벽 쪽에 있었을 거예요. 기존 위치에. 근데 이걸 아일랜드로 오면서 이제 쭉 배관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내려가는 것도 천천히 내려갈 수 있고 막혀도 조금 수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자체를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방의 배관이 원래는 일자로 모든 층이 쭉 연결돼서 내려가요. 근데 이게 막 꺾어져서 이제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때 엄청 해외에 있는 주방, 럭셔리한 주방을 상상했는데 결론적으로 물이 너무 늦게 내려가고 답답하고 뭔가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미적인 건 만족해도 실제 기능적인 게 저하되면 그건 또 사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보고 사는 거는 잠깐인데 우리가 쓰는 거는 계속 쓰잖아요. 근데 보는 건 잠깐 때문에 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고 좀 각오를 하셔야 된다.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안 하실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많은 분들도 만족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 대면형 주방을 추천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저는 일단 먼저 뭘 물어보냐면 요리 좋아하세요? 요리 좋아. 요리의 진심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이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지 가족끼리 같이 하시는지 뭐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내가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뭐 아니면 홈카페를 즐긴다? 뭐 이런 다이닝 공간 포함해서 나는 주방 공간에 할애를 많이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저는 추천드려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으로 예쁘기도 하고 뭔가 공간 활용도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추천하는 케이스이고 3번째는 40평대 이상의 대형 평수. 그건 해도 돼요. 네, 해도 예뻐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내드릴 수 있어서 40평대 이상의 대형 평수는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째는 비용 상승, 불편함,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 이거 다 알고도 그래도 할래요. 디자인 중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뭐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눈 뜨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쵸.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디자인을 중시하시는 경우는 저는 그래도 하셔도 된다.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또 상당한가 보네요. 그쵸, 상당하죠. 저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네. 하고 싶으시죠? 상당할만해요. 네. 그래서 디자인 중시하는 경우는 추천하는 케이스이고 그리고 5번째는 저는 이거는 진짜 찐 경험.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들을 근데 봐주시는 분이 따로 없고 혼자서 이제 봐야 될 독박 육아라고 하죠. 우리가 할 때는 밥 먹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설거지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이가 노는 거를 직접 봐야 하는 나이대의 아기 엄마들은 저는 추천합니다. 시야가 트여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위험함이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천 케이스. 또 여기 가끔 놀러 갈 때 느끼는 게 확실히 부엌이랑 이렇게 통하게 돼 있는 느낌을 받아서 아이들과의 교감이 확실히 높구나를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이 있는 데는 이제 위험함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은 여기서 뭐 밥을 먹거나 숙제를 하거나 뭘 해도 제가 이제 대면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잔소리도 좀 할 수 있고 게임하지 마라, 핸드폰 보지 마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죠. 저기서 요리도 같이 하고. 같이 해야죠. 제가 피카츄 돈가스 만들었다가 후회를 굉장히 했는데요. 이제 밀가루가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좋은 해프닝으로. 가족의 어떤 경험과 이런 소통을 중요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아요. 되게 좋은 가치를. 집들이 할 때 좋았어요. 저희는 집들이 홈파티 음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쪽에 다 깔아놓고 돌아가면서 약간 뷔페처럼 뜰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도 그랬어요. 똑같이. 거기서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 그릇에 퍼가지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가능해요. 이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데서는 엄청 장점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5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는 대면형 주방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진짜 예쁘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해보세요 하는 분들. 네. 첫 번째로는 계속 얘기했던 건데 구축 아파트에 20, 30평대 주방이 좁고 긴 형태의 폭이 안 나오는 구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비추. 할 수는 있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가 봐요. 많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글이나 만화 이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려드리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럼 보여드려요. 보세요. 이렇게 놓으면은 다닐 자리가 없는데도 하실 건가요? 라고 하시면 보통 이제 안 하시죠. 근데 이제 그게 상상이 잘 안 되시고 하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는 거지? 뭐 어디 블로그 보면은 구축에도 다 했다는데, 근데 사이즈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할당되는 사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즈를 들어가면 또 디테일하게 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업체랑 소통하셔서 그려보고 확인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하시면 좀 포기를 하셔라. 쉬운 일은 아니다. 네. 그리고 2번째는 식탁의 동선이 먼 것을 비추하시는 분들. 네, 이제 20, 30평대에 가서 그래도 좁고 긴 주방이지만 하셨어요. 근데 동선이 먼 건 너무 싫어. 그건 절대 안 되겠어요. 저는 바빠서 주방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싶어요. 다이닝까지. 그러면 안 돼요. 다이닝을 딴 공간으로 가도 되면 되지만 모든 거를 주방 안에서 해결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하시면 어려움이 있다. 식사 시간이 짧고 주방의 역할이 크지 않은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3번째는 주방보다는 거실, 욕실, 침실 등 인테리어 비용을 잘 배분하여서 주방에 큰 비용 들이고 싶지 않으신 분들. 맞아요. 진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주방에 진심이지만 어떤 분들은 침실에 진심인데 그거 다 챙기려면 비용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실 때 여쭤봐요. 어디 공간에 진심이냐 여쭤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욕실에 호텔처럼 하고 싶은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거실을 정말 잘 꾸미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방에 좀 요리 좋아하시고 그릇도 많으시고 관심 많으세요? 제가 물어보죠. 근데 이제 별로 관심 없어요. 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뭐 반찬도 좀 사서 드시고 이러는 편이에요 라고 하면 굳이 공간이 안 나오는데 대면형 주방을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네, 우리가 집 인테리어 할 때 사실은 다 예쁘게 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실도 예쁘게 하고 주방도 욕실도 다 예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강약 조절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강약 조절에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 주방의 대면형 주방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뭐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요소를 완전히 조금 배제하고 다른 거에 이제 진심을 넣으시면 훨씬 또 그 공간이 괜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쥐어짜는 것보다는 비율적 강약 조절을 잘 하시면 진짜 멋진 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면형 주방을 해야 될 정도로 진심 아니신 분들은 딴 데다가 진심을 담고 그 주방을 대면형 아니더라도 예쁘게 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시고 예쁘지만 편리한 것도 우선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 가전에 맞춰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시면 꼭 대면형 주방이 아니어도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편리하게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고 싶다. 그래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결정하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아셔야 될 거예요 하는 것도 좀 있을까요? 있어요. 대면형 주방이라 하면은 보통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가 앞으로 나오죠. 뒤로 돌아서 요리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오면 전기레인지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드가 필요하죠. 빨아들여야 되네. 그러면 그 후드관이 보통 벽 쪽에 뒤쪽에 있거든요. 그걸 앞으로 다시 당겨와야 돼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성능 저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구축 아파트는 천장고 높이가 속에 6cm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그 배관은 100mm거든요. 10cm에서 15cm. 그럼 그걸 막 구겨서 하거나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만한 구멍이 요만하게 됐는데 기능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천장이 낮아질 수 있어요.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네, 주방의 천장이 낮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축 아파트 경우에는 2350인 경우의 아파트도 많고 2300도 있어요. 뭐가요? 높이가, 천장 전체 높이가. 근데 그거 15cm 낮춘다고 생각해보세요. 2200이나 2150이면 이렇게 하면 남자분들은 손 닿거든요, 천장에. 그러니까 대면형 주방 때문에 천장 이만큼 낮추실 거냐고요. 엄청 좁아 보이네요. 엄청 좁아 보이죠. 근데 이거를 모르시면 예를 들면은 뭐 업체들도 약간 후드까지는 간과했다가 이거 후드하면 당연히 천장 낮아지는데요? 에? 그럼 안 했죠? 그럼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또 대면형 주방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제 인테리어 했다 하면 다 대면형 주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디서나 보는 또 획일화된 주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인테리어 했다 멋진 주방은 다 대면형. 이게 이제 트렌드하고 이게 너무 예뻐서 이 대면형 주방을 하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집은 이제 엄청 럭셔리하게 해놨는데 내 뭔가 습관이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불편한 주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그쵸. 요리도 잘 안 하고 주방 잘 안 쓰고 배달 음식 많이 먹고 그냥 저 넓은 아일랜드가 우리 집에 몇 평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 평당 아파트 가격이 얼마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라는 게 결국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 집에 사는 사람, 이용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필요한지 아니면 굳이 불필요한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대면형 주방에 대해서 대면형 주방은 무엇인지 또는 장단점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주방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주방을 대면형에서도 지내봤고 또 이제 벽을 보고 하는 형태, 기역자, 디귿자 형태도 살아봤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구조가 어떤지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 우리 아이들 또는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좀 생각하시고 상상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방의 형태나 구조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아마도 우리 집 주방을 편리하고 예쁘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테리어라는 게 물론 보여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이 집을 사용하는 나와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잘 반영된 공간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족의 형태에 맞는 주방 구조로 한번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방 인테리어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거나 대면형 주방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나 주방 변경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널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